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상위 15종목을 쭉 봤어요. 보면은 1등도 그렇고요. 동전주가 많이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동전주 6개나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1000원대 종목들도 이 호가 구성이 1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주랑 제가 볼 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7, 8, 9개 종목이고, 그리고 2050원짜리 종목 이런 거는 조금만 내려가면 또 돈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그냥 동전주에 준하는 거라고 가정하고 본다면 11개의 종목이 동전주 혹은 거의 동전주에 육박하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되게 소형 종목일 거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실적도 안 좋은 뭐 그런 종목이겠죠. 이게 근데 이제 오늘만 그러느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게, 최근에 이런 날이 되게 많아요. 시장을 매일매일 보시고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같은 때 보면은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러거든요. 동전주는 매매를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신규 매매로 지정을 안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들도 약간 동전주처럼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래량 상위로 뭘 할라 그러려고 할 때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저는 지금의 현상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시장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종종 나오는 현상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낙수효과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낙수효과 다들 아시죠?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은 무언가 대장급의 무언가가 있고, 여기서 경제활동 창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밑에 대기업이 있고 하청이 있고 2차 하청이 있고 그 밑에 소기업까지 연결되는 뭐 요런 형태의 전형적인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대장주, 주도주, 주도 섹터의 대장급 애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중간, 그 밑에 중간, 그 다음에 바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 아니면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위에 주도주 쪽을 노리는 그런 집단, 전문 집단도 있지만 이 아래를 공략하는 집단들도 존재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자꾸 이 하단 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많아지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좀 씨가 마른 거예요. 씨가 마른 이유는 안 좋다가 아니라 여기다 투자하기 좀 애매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에서 탑3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도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산업 그런 쪽에 해당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흐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여전히 좋은데,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돈을 넣기에 어떨까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스러우면은 투자자는 이거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래로 한 칸 이동을 하겠죠? 여기서도 좀 애매한데 하면 한 칸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도 애매하면은 다시 한 칸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런 애들이 부각돼요. 당연히 소형주니까 거래 대금 자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이나 존재감을 뽐내지 못해요. 근데 거래량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흔히 말하는 개인들이 말하는 이런 멍멍이 잡주 같은 거를 누가 거래해? 하지만 거래되고 있잖아요. 거래량에서 되게 많잖아요. 소형주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물량을 많이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거래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좀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고 할 게 많고 투자 주체들이 돈을 원활하게 굴릴 때는 그 큰 돈이 아무래도 이 대장 섹터 쪽에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 돈이 또 좀 돈의 규모도 작아지고 그러면은 조금 마이너 리그로 가서 이렇게 막 돈이 좀 몰리다가 여기서도 할 게 없어지고 그러면 더 점점 작은 시장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막 시총 뭐 100억대 막 이런 데로 들어가면서 동전주 막 이런 데로 좀 되게 뽁짝뽁짝거리는 느낌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느낌 정도로 보여지는 거고,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여기 강남 한복판, 그 다음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이면 아무거나 싼 거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싼 거면 전부 다 하는 시기가 있지만 머지않아 거품이 좀 꺼지죠.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요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주식시장 그래서 다시 침체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전 반대예요. 오히려 이 안에 기회가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왜 좋은 기회가 있냐면은 대장 우두머리가 꺾일 거예요. 우두머리가 제가 봐왔었을 때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우두머리가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두머리가 바뀐다. 네, 투자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끝나고 다른 걸로 넘어간다. 뭐 대표적으로 지난 거 생각하면 2차 전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장이 바뀌었다 하면 2차 전지 하던 사람들은 이제 힘들겠죠. 손해나고 계속 하락하니까. 다른 거는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뜨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에서 노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해도 되는데
좀 잘해야 되고 이런 거에 민감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포지션 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겠죠. 근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저는 안 그래도 되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대장이 바뀌어도요 바뀌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집단이 있습니다. 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으로 치게 되면은 맨 위에 리더는 바뀌었지만 그 아래 전임 리더를 보좌하고 있었던 보좌관급들 아니면은 실무진들, 능력 있는 실무를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시장을 구성하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뭐 흔히 말하면 스몰캡이 될 수도 있고, 주도 섹터에서 대장은 아닌 급의 종목들, 아니면 실적주, 아니면은 기술주, 테마로 막 각광받으면서 100% 테마주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살짝 벗어난 종목들, 그런 게 있거든요. 관심을 잘 받진 못해요. 왜냐면은 어떤 그룹이나 그런 데서 맨 앞에 나서서 얼굴마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잘 관심 갖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이쪽 종목들이 꾸준하게 한결같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이게 바뀌게 되면은 좋아집니다. 순환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제가 주로 공략하는 포지션의 종목들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대장주 주도주 안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소 소외된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제 올라갈 거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나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저처럼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되게 좋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어떻게 주식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한다? 100%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만 냅두면은 좋아진다는 얘기인가? 오른다는 얘기인가? 요런 희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거는 저는 글쎄요,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장은 좀 교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대장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다른 뭔가 대장 후보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거랑 별개로 대장과 무관한 허리라인에 있는 좀 수많은 주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들고 있다면 걔네들한테도 좀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회라는 거는 보통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오른다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오를 거다, 걔네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니까 나도 내 주식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애도 오르려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주식들이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 시점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오를 거라는 게 아닌데 뭐가 좋다는 거야 도대체?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어떨 때 좋나요? 수익 낼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면은 어느 때 수익 낼 수 있나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를 때밖에 수익을 못 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을 잘 찾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요 타이밍에 잘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종목 선정 잘하고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올라가는 거에 빗대서 어떤 노림수들을 사용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케이 하면 됩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까지 얘기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취사선택, 취향 차이 요 정도.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노림수이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좋게 보는 거는 올라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는 수익을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떨 때 내는데 라고 하게 되면, 전 변동성이 있으면 수익을 냅니다. 자, 올라가는 변동성도 당연히 있어요. 이럴 때 당연히 수익을 낼 거고요. 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이런 모습도 있죠. 이때 수익 당연히 내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만 잘라서 보게 되면 이거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만 딱 보게 되면. 근데 이럴 때 수익 못 낼까? 당연히 내죠. 그리고 또 하락할 때도 보면은 이것도 누가 봐도 하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은 하락이라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벌써 오른다 떨어진다랑 상관없이 그냥 오르던 횡보하던 떨어지던 어느 정도 수익을 낸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락에서 다 수익을 내냐? 그러진 않겠죠. 진짜 이런 점아 가는 이런 직진 하락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근데 이런 수익 낼 수 있는 하락과 그렇지 않은 하락의 차이점이 뭘까 보게 되면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이 있냐 없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하락에서 변동성 가지고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옆으로 흘러갈 때 변동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수익 내죠. 그러면은 상승과 횡보해서 수익을 내는데 올라갈 때
변동성이 있으면 수익을 더 잘 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올라가는 종목을 잘 찾는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투자한다? 그것도 좋은데 그 노림수가 맞을 때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노려보고 열심히 해요. 그게 맞아서 수익 내는 건 그건 그거대로 챙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노림수가 들어맞지 않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 이거를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 어떤 사람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노렸지만 그게 잘 안 됐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잘 맞춘다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노림수를 노렸지만 이 안 되는 영역으로 흘러갈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든 아니면 내 포지션을 어떻게 변화를 주든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변동성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수급과 파동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어느 정도 이 수급과 파동, 이 변동성에 익숙해지고 여기서 충분히 실력을 갈고 닦게 되면은 사실 노림수라는 것도 그냥 변동성을 노리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맞추려는 거는 노림수고, 마치 변동성을 잘 다루고 이 안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실력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렇게 실력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애초에 노림수를 올라가는 것 쪽에만 둘 이유도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수익 낼 가능성이 이쪽에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맞힐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고, 지금처럼 그런 잡주들, 동전주들, 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에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의 얘기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올라갈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는 거고, 그게 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 허리라인 조금 소외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잘 봐보세요. 내 종목이 좀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허탈하게 날리는 경우도 종종 보여요.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거 거래 대금으로 찾잖아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눈에 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 시점에서 딱 봐보세요. 그리고 매매를 조금 단순히 밑에서 사놓고 올라갔을 때만 수익 낸다 말고, 저희 영상 그래도 좀 보시면서 제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 조금 연습해보고 이러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박스 흐름에서 수익을 못 낼까요? 수익 되게 잘 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좋아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그냥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7만원에 물려 있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다. 근데 이 밑에서 이게 나온다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허탈하게 이 좋은 파동을 그냥 놓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 간극을 줄여서 이 파동 안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훨씬 더 좋아지고 수익도 잘 나고 여러모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거 낮추기도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포지션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득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실력을 더 쌓으면 이렇게 되기 전에 또 잘 만들어서 여기서 이미 수익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일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나아가야 될 단계들이 하나하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랑 뭔 상관이야, 난 여기 물려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기시는데, 모든 게 다 본인 얘기가 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게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근데 지금 설명을 유행처럼 번졌었던 삼성전자 몇 층에 물렸어요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좀 대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봤더니 이런 다 개잡주들만 보이냐. 이때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할 거 없다. 요즘 시장이 왜 이러냐, 할 거 없다. 이런 시장에 잘못 들어가면은 이런 잡주에 물린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할 게 없는 것도 맞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냥 그건 불평불명만 하는 거예요. 요즘 시장은 그냥 이렇게 할 게 없어서 나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고 얻어갈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서 이 화두를 가져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에 저희가 수급과 파동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얘기이고, 수익을 다양한 상황에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떨어질 때도 수익 낼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그런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편적인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 시점에 대한 그런 힌트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얘기니까
좀 두루두루 많은 부분 캐치해서 본인 주식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다른 내용으로 도움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아시죠? 저희 투자클럽 하는 거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 카페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보세요. 그럼 저희가 실전 매매하면서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종목 드리면서 비중 관리해드리고 그러면서 수익 내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주식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게 실전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교육해드리는 그런 곳이고 저희 같이 하는 곳 없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은 좋겠다. 다시 한번 권장드리고 싶어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